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6월 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다가왔죠. 21대 대선 선거일 본 투표일. 이미 지난주에 사전투표를 저처럼 끝내신 분들도 많겠지만요. 통계를 보니까 아직도 65.26%가 투표를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아마 오늘 투표하려고 하고 계실 텐데요. 이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번 선거의 전체 유권자는 4,439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숫자가 2,880만 명 정도.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사전 투표율 다들 아시다시피 34.74%, 역대 두 번째로 높았잖아요. 그러면 최종 투표율은 얼마나 될까요?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 열기가 매우 뜨거웠던 점을 감안하면 투표율이 80%에 육박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되는데요. 지금 녹음하고 있는 오전 7시 현재 투표율 2.4%더라고요. 지난 대선보다 0.3%포인트가 높으니 지난 대선 최종 투표율 77.1%보다는 더 높지 않을까요? 따라서 이 수치를 감안해 보면 이번 대선에 참가하는 전체 유권자 수는 3,5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3,400만 명 정도가 투표에 참가했던 지난해 투표율 77.1%, 이때보다는 다소 많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되면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번 대선 당선인 윤곽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요거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오늘 투표 마감 시간 몇 시인지 아시나요? 오후 6시, 보통 6시까지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 일반적인 선거의 투표 마감 시간 오후 6시였잖아요. 하지만 이번 선거, 일반적인 선거와는 조금 다르죠. 윤석열 내란에 걸친 탄핵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잖아요. 그러니 이번 본 투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시간이 더 연장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후 8시 마감이 끝나고 개표는 더 늦어지겠죠. 지금 선관위가 밝힌 계획에 보면 오후 8시 30분부터 시작되며 총 254개 개표소가 설치되고요. 7만여 명의 개표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표 참가인은 구시군마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6명, 무소속 후보자는 3명씩 배치한다고 해요.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 지금도 말도 안 되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번 선거부터는 개표 과정에서 수검표가 도입된다는 거예요. 투표지 분류기가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하면 개표 사무원이 한 장씩 손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거죠. 그러니 이거 부정선거다, 선거 결과를 불복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투표 마감이 늦어진 데다 앞서 얘기처럼 수검표까지 거치게 되니 당선 발표는 늦춰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꼭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지난 20대 대선 0.74%포인트 초박빙 표차는 겨우 24만여 표에 불과했잖아요. 이 때문에 개표 후 8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전 2시께 윤석열의 당선 유력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하지만요, 박근혜 탄핵 이후 이번처럼 보궐선거로 치러졌던 19대 대선, 이때도 마감 시간이 오후 8시, 이번과 동일합니다. 하지만요, 문재인 후보가 워낙 앞서가다 보니 개표 시작 후 2시간 만인 오후 10시께 문 전 대통령의 당선 유력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문 전 대통령은 사실상 당선이 확실시 되자 오후 11시 40분께 광화문 광장에서 당선 소감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 얘기가 뭐냐? 투표율이나 후보자 간의 투표율 격차에 따라 대선 결과 윤곽이 드러난 시점이 훨씬 빨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격차가 줄어들게 되면 더 늦춰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기는 매우 힘들지 않을까요? 일부 언론들, 내일 자정에서 새벽 1시 전후에 당선인 윤곽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던데요. 과연 그럴까?
아무래도 19대 대선 때처럼 빨리 발표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도 궁금하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미리 점쳐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요것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 오늘 오후 8시 투표 마감 이 직후인 오후 8시 10분경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구조사 대상은 오늘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선 출구조사 언제부터 실시됐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2002년 16대 노무현 대통령이 뽑혔던 그때 처음 실시됐다고 해요. 이때 출구조사 결과 어땠을까요?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출구조사는 49.1%, 그리고 이해창은 46.8%였는데요. 실제 득표율도 48.9, 46.6.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어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단일했던 정몽준 후보가 투표 전날 지지 철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선거 판도가 급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도 이 출구조사 결과 거의 들어맞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2007년 17대 대선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는요, KBS와 MBC가 공동조사를 했었고 SBS가 단독조사를 했었는데 이때 두 곳 모두 이명박의 과반 득표를 예측했다고 합니다. 이때 실제 득표율은 48.7%, 다소 차이가 있긴 했지만 이명박의 당선 사실 자체는 맞췄다는 거예요. 그 다음 2012년 18대 대선, 이때는 방송 3사가 같이 출구조사를 했었는데요. 박근혜가 50.1, 문재인 후보가 48.9. 두 후보의 차이는 1.2%포인트였거든요. 실제 득표율을 보니까요, 박근혜가 51.6, 문재인 후보가 48. 이 정도면 거의 맞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어진 2017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41.4%, 홍준표가 23.3% 이렇게 예측했었는데 실제 득표율은 문재인 대통령이 41.1%, 홍준표가 24%, 얼추 맞았다는 거죠. 이렇게 2002년 16대 대선부터 이어졌던 적중 행진, 바로 전 20대 대선에서 처음 깨졌었거든요. 지상파 3사는 윤석열의 48.4%, 이재명 후보가 47.8%를 받을 것으로 예측해서 실제 선거 결과와 근접했긴 했는데요. JTBC가 따로 조사했었거든요. 이 JTBC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8.4%, 윤석열이 47.7%,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상반된 결과는 역대 가장 적은 0.73%포인트, 24만여 표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미세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데다 출구조사할 수 없는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 이때는 36.93%였거든요. 이 탓이 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로 빠진 부분을 출구조사에서 보정하는 과정에서 JTBC의 정확도가 떨어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도 JTBC 출구조사와 두 후보의 최종 득표율 채 1%포인트도 차이 나지 않잖아요. 이 정도면 크게 틀렸다라고 보긴 힘들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래도 JTBC의 굴욕이었나요? 이번에는 JTBC가 출구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종합해보면 역대 대선에서 출구조사 9차례 중 8번이나 맞췄잖아요. JTBC만 살짝 틀렸고요. 따라서 이번 출구조사 결과도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출구조사 말고도 당선 결과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요즘 활력이 넘쳐 보여요. 비결이 있나요? 레몬즙 마셨을 뿐인데요. 나도 홈쇼핑에서 레몬즙 사서 마셨는데 효과 없더라고요. 아무 레몬즙이나 마시니 그렇죠. 기왕이면 세계적인 레몬 산지 스페인에서 생산된 레몬으로 만든 것을 먹어야죠. 그것도 레몬 한 개를 그대로 한 포에 담은 레몬즙을 마셔야 해요. 그런 레몬즙도 있나요? 경불진의 오랜 깜부 브리오 비타민에서 살 수 있는 레몬즙이 있잖아요. 유기농 인증을 받은 데다 레몬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 안심할 수 있어요. 우와,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물론 유럽연합 유기농 인증까지 받아 믿을 수 있겠군요. 간편하게 1일 레몬하면 요즘 유행하는 독감도 걱정 없어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부류 비타민을 검색해서 1일 1레몬 하세요. 출구조사 말고도 당선 결과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역대 대선에서 쪽집게처럼 당선인을 맞춰온 지역구의 개표 상황을 보면 이걸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느 지역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걸까요? 바로 충청북도, 충북이 꼽힙니다. 1987년 직선제 부활 이후 제13대 대선부터 20대 대선까지 8차례 대선이 치러졌는데요. 충북에서 승리한 후보는 모두 대통령 당선증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는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한 기록. 충북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충북은 윤석열에게 50.67% 표를 줘서 당선시켰다고 합니다. 당시 윤석열은 충북 14개 지역구 중 청주시 청원군과 진천군을 제외한 12개 지역구에서 1위를 거머쥐었더라고요. 20대만이 아니죠. 19대 대선에서도 충북은 38.61%가 문재인 대통령 손을 들어줬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홍준표를 제치고 최종 41.1%를 득표하면서 대통령 당선증을 받았잖아요. 문 후보는 충북에서 4곳을 제외한 10곳에서 지지를 더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 밖에 13대 대선에선 노태우, 14대에선 김영삼, 15대 김대중 대통령, 16대 노무현 대통령, 17대 이명박, 18대 박근혜. 여기에도 충북은 더 많은 표를 던졌고 이들 모두 대통령이 됐다는 거죠. 충북만이 아니더라고요. 충청, 제주, 경기도의 일부 지역구를 보면 대통령 당선을 미리 점칠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어느 지역일까요? 충남 천안시 신방동, 제주시의 이도 2동, 경기도 안양시의 안양 3, 5, 9동, 인천시 부평 1동. 이들 지역은 전국 투표율과 거의 일치하는 쪽집게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들 지역의 개표 결과도 보시면 이번 개표 방송이 더욱 재밌을 것 같아요. 어제 이동욱 배우, 멋진 배우죠. 본투표 날은 촬영이 있어서 첫날 사전투표를 했다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찍을 사람이 없다는 너희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투표는 최악을 막는 거다. 최선이 없다면 자선을 택하고 자선이 없다면 차악을 택해서 최악을 막는 것. 이런 이야기로 투표를 독려했다고 합니다.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투표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개표 방송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